네, 안녕하세요.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고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민석입니다. 지난 강의 고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서 영화사적 시대를 나누고 한 번쯤 감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고전기의 작품으로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네 작품 이창,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현기증, 사이코를 감상해 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작품인 이창을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히치콕의 작품을 보기로 했으니까 기왕이면 히치콕에 관한 기초 지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테니까 히치콕의 작품 세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 이창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프레드 히치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알프레드 히치콕을 대표하는 수식어를 꼽자면 서스펜스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들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서스펜스를 조마조마함이나 불안한 긴장감 같은 것으로 여기고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러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 능한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를 서스펜스의 거장이라고 칭하고는 합니다. 두 번째는 맥거핀입니다. 맥거핀은 사건의 계기가 되는 허구적 미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맥거핀은 그 자체로는 허상 또는 텅 비어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실체도 없는 것이 큰 사건의 계기가 되고 누군가의 삶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관음증입니다. 관음증이라는 말은 성적 도착에서 이어지는 훔쳐보기를 뜻하기 때문에 실은 히치콕의 엿보기 또는 훔쳐보기를 가리키는 말로 적당치 않은 말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관음증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음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히치콕의 엿보기 또는 훔쳐보기가 성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 관음증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관음증이라고 부르고는 하는 엿보기 또는 훔쳐보기는 영화 보는 행위의 메타포가 되고는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서스펜스, 맥거핀, 관음증 이 셋이 히치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점이고 대중적으로 소개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한층 더 영화적 교양의 차원으로 들어서면 히치콕의 주요 테마로 죄의식의 전이, 죄의식의 전이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죄의식의 전이는 예를 들면 잘못은 A가 했는데 죄책감은 B가 느끼게 되고 혹시나 문제가 더 커질까봐 B가 더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치콕의 작품을 두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정신분석학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들만의 논의로 치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히치콕의 작품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 먼저 유념해 두어야 할 테마로 누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히치콕의 작품 세계가 펼쳐지는 그 첫 번째 작품이 39계단이고 이 39계단의 변주들이라고 할 수 있을 첩보물들이 히치콕의 작품들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39계단을 비롯해서 이 첩보물들을 이끌고 가는 모티브가 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히치콕의 주요 첩보물로는 39계단, 사라진 여인, 비밀 첩보원, 해외 특파원, 파괴 공작원,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찢어진 커튼, 토파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누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오명, 오인 이 제목으로 붙는 히치콕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물론 영어로 된 원제목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의 원제는 The Wrong Man이고 이 롱맨의 한국어 제목으로는 오인 또는 누명 쓴 사나이가 쓰이곤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히치콕은 자신의 주요 테마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들을 제작하고는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서스펜스, 맥거핀, 관음증, 죄의식의 전이 등도 각각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스펜스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한 작품을 꼬집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히치콕이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한 작품을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트리포의 인터뷰집 히치콕과의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스펜스와 놀라움 간의 차이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서스펜스와 놀라움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많은 영화에서 아직도 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하죠. 지금 우리는 악의 없는 사소한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 밑에 폭탄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쾅 하고 폭탄이 터집니다. 관객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놀라기 이전까지도 관객들에게 특별한 중요성이 없는 일상적인 장면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폭탄이 식탁 밑에 있는데 관객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그곳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그 폭탄이 한시 정각에 터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침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관객들은 시계가 1시 15분 전을 가리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똑같이 무해무익한 대화도 끌리게 마련입니다. 관객들이 그 장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화면 속의 인물들에게 그런 사소한 얘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식탁 밑에 폭탄이 곧 터질 거란 말이야. 라고 경고하고 싶어 안달나게 됩니다. 앞의 경우 관객들은 폭발 순간의 15초간의 놀라움을 맛보게 됩니다. 낮은 경우엔 15분간의 서스펜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히치콕은 여기서 서스펜스를 인지도의 비대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등장인물 A는 알고 등장인물 B는 모르고 이 둘 간의 인지도의 격차를 관객은 아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가진 작품들은 여러 편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구도를 뚜렷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작품을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나는 고백한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켈러라는 인물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 사실을 고해성사로 로건 신부에게 밝히는데 로건 신부는 이 사실을 고해성사로 들었기 때문에 경찰이 물어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켈러는 로건 신부가 지내는 사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맥거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맥거핀을 설명하면 그게 스포일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앞서 맥거핀이 허상 또는 텅 비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텅 비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맥거핀이 살아있는 사람인 주인공 로조 소니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음증이라고 불리곤 하는 엿보기 또는 훔쳐보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오늘 해설해드리기로 한 이창입니다.
이 창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의식의 전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이라는 작품이 꼽힙니다. 주인공 가이가 열차에서 우연히 브루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브루노가 가이가 겪고 있는 애정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교환 살인을 제안합니다. 브루노는 가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인해서 가이의 아내를 죽인 다음 자신의 몫을 하라면서 가이를 압박합니다. 네, 그럼 이제 히치콕에 관한 개론은 여기서 마치고, 이 창이 관음증이라고 불리고는 하는 엿보기 또는 훔쳐보기를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창은 어떤 작품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